제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요. 아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산책을 자주 나가긴 했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보통 1시간도 채 안 걸리던 산책이 2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돌아와서는 지친 기색도 없고 오히려 화장까지 고쳐져 있었어요. 얼굴엔 묘한 웃음기까지 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산책 오래 했네.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태연하게 강아지가 오늘따라 엄청 뛰어다니더라고. 공원 2바퀴 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놀다 보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산책이 또 길어졌어요. 이번에는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강아지는 완전히 널브러졌고 물도 엄청 마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너무 멀쩡했어요. 오히려 표정은 전날보다 더 맑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단순한 산책이 아닌 게 분명하다. 감정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 얼굴이라는 게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법인데 아내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자꾸 웃고 눈빛도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며칠 후였어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던 날이었는데 아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전 일부러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봤어요. 나간 지 정확히 20분 후에 동네 공원 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강아지 산책 나가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내를 봤어요. 그때 옆에 어떤 남자가 같이 걷고 있었는데요. 강아지 목줄은 아내가 잡고 있었고 남자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슨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을 죽이고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집 앞에서 서성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저럴 수 있나 싶었죠. 그날 밤에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일상 대화를 이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아내는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강아지 산책 덕분에 요즘 너무 좋다.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풀리고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이 너무 역겨웠어요. 그저 강아지 산책이 아니라 남자 만나러 나간 거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꾹 눌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업무를 재빠르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산책 시간대를 노렸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 길 끝에는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익숙한 듯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고는 아내 어깨를 살짝 감싸더라고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나서 주먹이 떨렸어요. 근데 저는 참았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다 변명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나갔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냉장고에 붙여놓은 펜으로 달력에 빨간 점까지 찍어가며 기록했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현실이니까요. 너무 억울했고 속에서 열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몰래 따라가 봤어요. 아내가 산책 나간 지 10분 후에 뒤따라갔고 조용히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더 어이없는 장면이었어요. 그 남자의 차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고 아내는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그 남자랑 같이 타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건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날 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강아지가 오늘 산책하면서 너무 예쁜 풍경을 봤나 봐. 자꾸 웃는 것 같더라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꼈어요. 다음 산책 때는 무조건 추적해서 진실을 파악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위치 추적기를 샀어요. 인터넷으로 소형 기기를 주문했고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강아지 리드줄 안쪽에 몰래 부착했어요. 기기는 작고 가벼워서 절대 들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가는 순간 앱을 켜서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공원을 걷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차도로 빠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낯선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근처에 고급 빌라가 몇 채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 멈췄어요. 지도상으로도 정확히 위치가 찍혔고 이동도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간 게 확실했어요. 저는 두 손이 떨렸어요. 제 아내는 거기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겠죠. 강아지를 데리고.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엔 직접 그 빌라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아내가 강아지 산책을 나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되고 손끝까지 차가워질 정도로 손에 땀이 났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순간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차 키를 들고 뒤따라 나갔고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기를 켰어요. 예상했던 대로 강아지의 위치는 또다시 그 빌라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그 건물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건물 앞까지 다가가 보니 고급 외제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 번호판이 희한하게도 낯이 익었어요. 예전에 동네 카페에서 본 적이 있는 차였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내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그 차를 훔쳐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 차였던 거였죠. 한참을 주차장 옆에 서성이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2층 창문 중 한 곳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살짝 열려있는 그 창문을 통해 안쪽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하는 듯한 실루엣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아지의 실루엣도 간간히 보였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용당하는 것 같았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핸드폰 카메라를 켠 채 영상을 촬영했어요. 멀리서 찍은 영상이라 명확하진 않았지만 두 명의 사람이 함께 있는 건 분명했어요. 그 이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말 몇 마디 섞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표정과 몸짓이 너무 익숙했고 오랜 시간 함께한 듯한 여유까지 보였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돌아왔어요. 강아지는 지쳐 보였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나 멀쩡했고 오히려 기분 좋은 얼굴로 저녁 준비까지 했어요. 제가 무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왜 그래? 피곤해 보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순간 아내 얼굴에 대고 뭔가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모든 증거가 모일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근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위치 추적 기록과 제 영상 자료를 보여주면서 확실한 증거 확보를 부탁드렸어요.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한 태도로 메모를 하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돈이라도 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아내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이상하게 잘 웃고 밥도 챙기고 애교도 부렸어요.
심지어는 오랜만에 저녁에 같이 드라마 보자고 소파로 다가왔어요. 저는 진심으로 구역질이 났어요. 그 손짓 하나하나가 가식처럼 느껴졌고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어요.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눈앞에 아내가 있어도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물이 도착했으니 직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을 맞춰 사무실로 들어갔고 USB를 건네받았어요. 탐정은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더 깊습니다. 단순한 불륜 정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지만 USB를 열어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상에는 아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대에 그 남자의 빌라를 드나드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오는 모습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근처 카페에서 함께 웃으며 앉아 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강아지를 안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반려견이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전혀 눈치채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 기록과 통화 내역까지 백업했어요. 강아지 산책 시간대를 맞춰 아내가 없는 틈에 빌라 근처 CCTV를 확보했고 탐정과 함께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어요. 완전히 덮어씌울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저는 모든 걸 메모하고 기록했어요.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에게도 말 못했고 친구들에게도 숨겼어요. 제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5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제 삶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한 사람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그런 일 많아 하지만 저는 정말 그 한마디에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달 가까이 아내를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씩 퍼즐을 맞춰갔어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사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게다가 그 남자 알고 보니 동네에서 자주 보이던 꽃집 사장이었어요. 심지어 제 생일 때 아내가 사왔던 꽃도 거기서 샀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꽃을 보며 감동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모든 걸 끝내기로요. 아내에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순간을 안겨주기로 했어요. 제 삶을 우습게 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 주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손끝이 얼얼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오늘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여느 때처럼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강아지를 예쁘게 단장했어요. 작은 리본까지 달아주면서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미칠 듯이 밉고 소름 끼쳤어요.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대충 밥을 먹고 말도 안 섞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좀 늦을 수도 있어. 강아지가 요즘 에너지가 넘쳐라고 말했어요. 저한테는 그 말이 오늘도 그 남자 만나러 간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준비한 장비를 챙겼어요. 핸드폰 배터리는 100%로 충전되어 있었고 외장 카메라도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탐정은 이미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고 저는 그 모든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목격하고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조금 전이었어요. 빌라 근처 골목에 차를 댔고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미용실 옆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2시 정각 그 남자의 차가 도착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뻔뻔하게 웃고 있었어요. 얼마 후 아내가 골목 어귀에서 강아지를 안고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고 그 남자는 강아지를 받아 안더니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둘은 함께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으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그 남자가 아내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그림자가 드러났어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모든 걸 완벽히 끝내야 했어요.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두 사람이 함께 빌라에서 나왔어요. 강아지를 안은 채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내 손을 살짝 잡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탐정도 옆 골목에서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 동선 기록까지 남겼다고 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변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장면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려두고 저를 반겼어요. 강아지는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소를 띠고는 요즘 우리 사이 좀 좋은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뻔뻔한 걸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법무법인에 찾아갔어요.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자 변호사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거의 완벽하네요. 반박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제 삶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어요. 아내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할 그 순간이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여유롭게 아내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던 아내가 화면을 보자마자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빌라 앞에서 남자와 강아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파일엔 두 사람이 창가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이어졌어요.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으로 커피가 쏟아졌고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건 오해야. 그냥 친구야. 우연히 만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아지를 안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로 향하는 장면. 아내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격정적인지 저는 순간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이건 동정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거지처럼 들렸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은 뒤였거든요. 아내는 결국 서류를 들여다보며 울면서 사인을 했어요. 강아지는 소파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모습과 아내의 울음소리가 묘하게 대비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워졌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감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난 뒤 며칠 동안은 마치 유령처럼 살았어요. 집 안에서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강아지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어요. 말을 걸면 움찔했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일절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었고 감정도 다 식어버렸어요. 그저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강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내에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도 강아지를 볼 때마다 울컥했어요. 그 작은 생명은 아무 죄도 없는데 모든 걸 겪어버린 거잖아요.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 오가던 시간이 고스란히 강아지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을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강아지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문 앞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아내는 평소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려는 듯 신발을 신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가?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그냥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아지를 데려가서 또 그 남자를 만나려 했던 거겠죠.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죄책감도 제대로 안 느끼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아내는 더 불안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 통화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들어보니 그 남자와 통화 중이었어요. 나 진짜 망했어. 지금 남편이 다 알아. 영상도 다 찍혔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직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완전히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박스에 옷을 개어 넣고 화장품과 책을 정리하면서 가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손을 보태지 않았어요. 제 감정은 이미 끝이었고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리하다 결국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까지도 변명 한마디 없이 짐만 싸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변명으로 제 감정을 더 뒤틀리게 만들지 않아서요.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요. 정말 미안해. 후회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후회란 건 모든 걸 잃은 다음에 하는 거라는 걸 아내도 이제 알았겠죠.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났다고 해서 제 인생이 갑자기 다시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과 분노가 몰려왔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절절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고 벽에 기대기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아지만이 저를 바라보며 묵묵히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와준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괜히 빌라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그 남자의 꽃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임시 휴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 남자도 다른 여자에게 비슷한 일을 벌였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까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진심으로 분노했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줬던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고 한심한 선택이었는지 그 남자에게 당한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역겹고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 저는 강아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반려동물 센터도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웃음이 안 나왔고 눈을 맞추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지만 상처가 아물어가는 걸 느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아내와 보냈던 시간, 강아지를 핑계로 뒤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무감각한 기억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감정이 사라진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무뎌진다는 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처리되던 날, 저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내내 그토록 바라던 결과였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아내와 싸운 기억도 아니었고 그 남자의 얼굴도 아니었어요. 바로 강아지였어요. 제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던 그 작은 생명체가 이 모든 폭풍을 함께 견뎠다는 게 가슴 저렸어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에게 인간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더러운 것들인지 부끄러웠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던 산책길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걸으며 제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아팠어. 이제 좀 살아도 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후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반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반성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인지조차 의문이었어요. 강아지를 이용해서 불륜을 감추고 거짓말을 반복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 없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건 잘 끝난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도시를 벗어났어요. 새로 이사 온 곳은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고 마당도 있었어요. 강아지를 자유롭게 뛰놀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고 오직 저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마당에 해가 들고 강아지가 풀밭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약하고 잔인한 동시에 회복도 가능한 존재라는 걸요. 저는 망가졌었어요. 처절하게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강아지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일 때마다 저는 새로 그려가는 삶이 고맙고 소중했어요. 아내와 그 남자, 그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제 삶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이 되었고 다시는 연결되지 않을 시간 속 인물이에요. 저는 이제 그 이름을 꺼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건 이제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삶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겠죠. 강아지는 지금도 제 곁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일할 때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어요. 가끔 제가 한숨을 쉬면 눈을 깜빡이며 제 눈을 바라봐요. 그 눈동자 속에 말 없는 위로가 담겨 있어요. 괜찮아. 난 너를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요. 아팠던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훨씬 강해졌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속이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다시는 그 가치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어요. 거기엔 아내도 없고 그 남자도 없어요. 오직 저와 강아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길이에요. 끝은 끝이고 시작은 시작이에요.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